네, 안녕하세요. 삼성전기 요즘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아주 증시가 하락하고 있죠. 많이 급락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삼성전기를 3월 중순에 매수했습니다. 매수했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제가 포트 비중이 한 35% 정도 됩니다. 많이 샀어요. 제 포트에서 한 계좌 있는데 그건 좀 많이 샀는데 사자마자 이렇게 좀 급락하게 돼서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과 그리고 영업실적도 지금 좋잖아요. 실적이 뒷받침해준 삼성전기는 음, 불안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장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더 추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뭐 기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걸 매수하기 전에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삼성전기가 무슨 회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뭘 만드는 회사인지. 아마 지금 불안해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삼성전기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를 거예요. 뭘 만들고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에서 돈이 더 많이 나올 건지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외국인들이 좀 사서 같이 따라 샀다던가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해서 따라 샀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제가 공부했던 내용 조금이라도 저도 잘 모르는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컴포넌트 사업, 모듈 사업 이렇게 기판 사업 세 가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어 하고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 사업부가 뭐냐면 MLCC인데 MLCC가 여러분 이 기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동그란 부분이 MLCC거든요. 동그란 부분이 뭐냐면 MLCC가 이 회로에 전기가 들쭉날쭉하게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들쭉날쭉하게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그 부품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기 들어오는 전기를 댐에다가 받아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부족하면 풀어주고 너무 오버되면 좀 저장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쑥날쑥하게 들어올 때 회로가 부품이 망가지는 걸 방지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제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겠죠. 전자가 흐르는 거니까. 보면은 삼성전기가 일단 세계 2위의 업체입니다. 이 업종에서는 이 업계에서는 2위고 1위가 무라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0%, 삼성전기 20%.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에 부품을 많이 납품하니까 안정적인 공급 전환 확실히 있죠. 그리고 이 고성능 MLCC는 일부 업체만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생산 과정을 보니까 14, 5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까다롭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되게 높고 시설 투자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5G 스마트폰 성장세, 5G, 5G 기지국 투자 등이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되니까 공급은 한정적이니까 그 MLCC 단가가 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올해 같은 부분은. 그리고 2024년까지 전장용 MLCC를 30%까지 올린다고 해요. 현재 일본 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장용이 뭐냐면 자동차예요. 전기차 요즘 핫한 앞으로는 이제 지금 내연기계 기계 구조인 자동차에서 전자제품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MLCC가 더 잘 만들어서 삼성전기가 안정적으로 더 잘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먹거리라고 생각해요. 삼성전기의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MLCC 부분에 지금 6천억 정도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디다 투자를 했냐면은 중국 천진의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공장이 이 전장용 자동차용 MLCC 전문입니다. 전문인데 올해 상반기에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6천억이면 꽤 많이 투자했죠.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게, 그리고 MLCC가 이제 기존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기존 스마트폰이 1000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부품이, 내 5G 스마트폰용은 1300개 정도 들어갑니다. 30%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가는 거예요. 공급은 계속 많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가 MLCC가 8배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올 거지만 이게 IT용보다 3배에서 10배가 더 비쌉니다. 가격이. 이 MLCC 가격이. 그러니까 매출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미 애정돼 있잖아요. 다 전기차로 이제 변할 겁니다. 자유주행부터 시작해서 그냥 차가 전자제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LCC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반도체랑. 전자제품은 반도체랑 MLCC가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카메라. 요즘에 보면은 휴대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충격적이었죠. 인터넷, 그리고 통화, MP3까지 세 가지 기능이 이 한 손에 잡혀서 되는 거 있잖아요. 그 한 기기에.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사람들 처음에는 와 이랬는데.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기능을 넣은 거예요. 요즘에는 카메라 기능을. 완전 고성능 카메라 기능까지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엔 기존에 통화, 음악 듣는 거,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카메라까지 들어간 거예요. 고성능 카메라까지. 그래서 카메라 모듈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렌즈를 통과한 빛을 이미지 센서를 통해 전기 신호로 바꿔 디스플레이에 전송하는 부품이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카메라가 많아졌죠. 예전보다 많아졌잖아요. 카메라가 지금 5개가 있네요. 여기만. 앞으로 계속 카메라는 많아질 것 같고, 뭐 지금 100줌까지 나왔잖아요. 그 갤럭시 S20 울트라는. 그래서 그리고 또 고성능 모듈이라서 비싸게 또 팔고 있고요. 그래서 단가상 비싼 모듈을 팔기 때문에 또 매출도 오르고, 또 아무나 못 만들기 때문에 또 영업이 또 좋겠죠. 순이익도 좋겠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시장이 2014년도에는 20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22조 원이었대요. 근데 올해는 510억 달러, 57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계속 성장할 겁니다. 계속 성장할 거예요. 이거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내후년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성장성은 이 모듈 사업뿐만 해도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컴포넌트 MLCC 사업부도 계속 성장할 거다.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오랫동안 사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회사 거의 부품 회사잖아요. 핸드폰, 휴대폰, 뭐 전자제품, 뭐 TV 들어가는 거 모든 부품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출하량이 지금 3억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하웨이랑.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A 시리즈는 좀 저가폰, 신흥국에서도 좀 더 많이 팔아서 세계 1위 자리를 계속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뚱딴지 같은 말이지만, 일단 이 3억대 중에서, 지금 출하량 3억대 중에서 이런 고성능 카메라를 쓰는 이제 스마트폰, 프리미엄 폰이, 5G 폰이 앞으로 1억 6천 대 가량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증가한대요.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 MLCC 스마트 5G용 스마트폰에는 30%가 더 들어가고 기존 1000개에서 1300개로.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 더 고성능이라서 더 비싼 단가에 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의 앞으로 전망을 밝다, 아주 좋다 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모듈 사업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어서 제가 정리해둔 표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판 솔루션 사업부 있는데 이게 수년간 영업 적자였대요. 그게 쿤산 HDI 사업이었는데 그걸 중단함으로써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더 좋아진다. 영업이익 실적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5G 네트워크 등 고부가 패키지판 수요 증가가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근데 삼성전기가 여기서 또 대응을 해서 캐파를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또 매출이 또 오르겠죠. RF PCB 제품 및 거래선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좀 수익이 별로인 제품, 별로인 PCB 제품 있잖아요. 이거를 외주화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외주화해서 좀 다이어트 하겠다. 그래서 수익성을 제고하겠다. 외주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좀 줄인 다음에 좀 잘 안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인원으로 그 쓸 자원으로 전장용 부품에다가 MLCC 부품에다가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이 삼성전기를 되게 좋게 봤던 이유가, 이 앞으로 여기 이제 차가 있는데 전장사업부예요. 전장사업부. 지금 예전에는 기계였잖아. 기계에서 이제 전자제품으로 변한 거예요. 차가. 전자제품. 예전처럼 뭐 기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차가 아니라 진짜 핸드폰처럼 전자제품으로 간 거예요. 가전제품 마냥.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삼성전기 부품이 뷰잉 카메라, 이미지 센서, 뭐 센싱 카메라, 인테리어 카메라, 와이파이 모듈, MLCC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네요. 1번, 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삼성전기 제품이 들어간다고 해요. 앞으로 전장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이쪽 분야가 전장용에서 폭발적인 산업 성장을 한다. 자동차가 기계에서, 왜냐면 전자제품을 변하니까 전자제품 필수 조건이 반도체랑 MLCC입니다. 그럼 꼭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MLCC는 휴대폰이 1000개에서 1300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12000개에서 15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IT 대비 3배에서 10배가 더 비싸다고 해요. 이거를 삼성전기가 무라타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무라타가 독점적으로 지금 이쪽에선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 천진에 6천억 원에 투자를 해서 전장용 공장을 만들었고 올해 상반기부터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성전기가 꼭 무라타 이겨서 물건 또 잘 만들어서, 이 전장용이 안전에 관련된 거라서 진입장벽이 엄청 높다고 합니다. 까다롭다고 해요. 근데 만약 이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에 이 납품만 되면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공급처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제 매출이랑 수익성을 발생시킬 수 있죠.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꼭 이 전장산업부에서 사업부에서 삼성전기가 꼭 잘해서 앞으로 이 무궁무진한 이 전기차 시장에서 꼭 글로벌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재무제표도 다 좋아요. 지금 근데 재무제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장 가치성이 좋은 그런 사업을 하는 그 업체가 정말 성장성이 좋은 게 아닙니까? 좀 기다려주고 같이 봐주고 그게 진짜 가치 투자 아닙니까? 앞으로 가치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삼성전기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주가 빠졌다고 너무 상심하실 필요도 없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시간만 지나가면 어차피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죽어라 사는 거예요. 죽어라 살 때 개인들은 팔잖아요. 왜 팔아요? 삼성전기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예 많이 올랐으니까 좀 다른 싼 걸 사야지 했는데 또 더 올라요. 아 이거 좀 내려갈 때 사야지. 또 더 올라요. 다른 거 사는 거예요. 좀 밑바닥에 있는 거 사는 거죠. 좀 싼 주식. 뭐 금융주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 내수, 중국 관련주 뭐 호텔신라 뭐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사면 어떻게 하면 내려가는데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요. 계속 물타기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못 사요. 비싸더라도 사는 겁니다. 이런 앞으로 시장 전망이 좋은 거는. 그리고 지금같이 떨어졌을 때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 공포 때문에 그냥 막 던지잖아요. 이걸 떨어졌을 때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고 돈이 있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돈 버는 거죠. 돈 지금 현재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 업계에서 또 잘 나가고 있고 이런 주식 놓치면 저는 좀 나중에 좀 후회하지 않나 후회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더 추매하시고 그리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잘 될 거라고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매출은 뭐 2017년도 뭐 7조 가까이 되고 2018년도 8조, 2019년 8조 2천억, 2020년도 9조 1천억 이렇게 보여주는 재무제표 지금 제가 따왔어요. 이거 애널리스트 자료인데 이렇게 따오고 매출 비중 컴포넌트 솔루션이 42%, 모듈 솔루션 35%, 기판 솔루션 23%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출 구성이 되는데 앞으로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이 늘어나겠죠? 이것도 모듈 솔루션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